황당한 사기 사건 소식을 들을 때면 도대체 저걸 왜 속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런 사기에 속지 않을 거라 자신하는데요.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테라노스 사건은 사람들의 이런 방심 속에서 탄생했죠. 2014년 테라노스의 CEO 엘리자베스 홈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그녀는 단숨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제2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녀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나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새로운 천재의 탄생에 열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를 인터뷰하기 위해 유명 언론들이 줄을 섰고 심지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와 부통령 조 바이든마저도 그녀를 지지하고 격려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술로 세상 모두를 속였던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특종 기사로부터 이 거대 사기극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그녀는 총망받는 기업가에서 중대 범죄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결국 사기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이번 IT 드림에서는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일명 테라노스 사건을 통해 엘리자베스 홈즈의 치밀한 사기 행각을 알아봤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불과 19세의 나이로 테라노스를 창업했습니다. 남성 CEO가 대부분이었던 실리콘밸리에서 젊은 여성 CEO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까지 실리콘밸리의 젊은 CEO들은 너드 이미지의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을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물론이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또한 컴퓨터에만 몰두하는 괴짜였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어린 시절 왕따를 당했다고 하죠. 지적이고 냉철한 엘리트 인상을 갖춘 젊은 여성 CEO는 새롭고 신선한 스타트업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목을 끌었으니 이제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차례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검은 터틀넥을 즐겨 입으며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스스로를 연출했습니다. 누군가 검은 터틀넥을 즐겨 입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연구에 전념해야 하는데 옷 같은 걸로 고민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그녀가 세계적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했다는 점은 하버드를 중퇴한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 리드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와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자신의 지도교수를 창업 후 자신의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비범한 행동을 보여주며 홈즈는 젊고 신비로운 천재 CEO 제2의 스티브 잡스라는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녀가 창업한 스타트업 테라노스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지만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죠. 자, 확실히 주목도 끌었겠다. 이제 매력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볼까요? 홈즈는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피 몇 방울만 있으면 260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메디컬 키트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사기를 찔러 대량의 피를 채취해야 몇 가지 질병 유무만 확인할 수 있었던 기존의 의학 상식을 뒤집는 획기적인 발명이었죠. 비싼 의료비에 시달리던 미국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도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청사진으로 모두가 엘리자베스 홈즈에 열광했습니다. 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은 그녀가 창업한 테라노스를 인도주의적인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포장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기술을 증명한 실험 결과나 논문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료계와 생명과학계 관련자들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홈즈는 극비 기술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테라노스에 투자할 수 있었죠. 회사의 모든 결정사항은 무조건 홈즈를 거쳐야 했고 각 부서와 사무실은 서로 고립된 채 의사소통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은 옆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외모, 제3국을 구하겠다는 웅대한 비전을 가진 여성 과학자 출신의 CEO라는 배경 덕분에 많은 신문이나 TV, 잡지에서는 앞다투어 홈즈의 스토리를 포장했는데요. 정치인들은 이러한 홈즈와 테라노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이미지 상승 효과를 노렸습니다. 전설적인 외교관 헨리 키신저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가
테라노스의 이사로 취직한 것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홈즈를 백악관에 초청했고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직접 테라노스를 방문해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팀 드레이퍼 같은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들 또한 홈즈를 칭송하며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미국에서 테라노스를 의심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실권자들을 의심한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이런 유명 인사들의 후광을 받아 600만 달러의 투자로 시작된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고작 몇 년 만에 90억 달러로 1500배나 상승했고 50% 지분을 보유한 홈즈의 재산도 45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홈즈는 30살의 나이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억만장자가 되었고 테라노스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뒤를 잇는 실리콘밸리의 거물이 되었죠. 하지만 보도국 저편에는 이를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의 성공 신화에 감명받지 않은 언론인 존 캐리루 기자였죠. 제약회사치고는 지나치게 비밀스러운 것에 의문을 품고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했는데요. 끈질긴 탐사 끝에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해 결국 진실을 폭로합니다. 홈즈가 주장하는 피 한 방울로 260여 개의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는 모두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거대 사기극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홈즈는 총망받는 기업가에서 중대 범죄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인터뷰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억울해했는데요. 하지만 FBI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그녀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고 한때 90억 달러에 달하던 기업 가치는 하루아침에 0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홈즈는 재판에서 신기술 개발에 실패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며 항변했지만 담당 판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인한 실패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홈즈는 현재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그녀는 스티브 잡스를 동경하며 그를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신화만 주목한 나머지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 이면에는 무수한 실패와 좌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정말 그녀가 스티브 잡스를 동경했다면 거짓말보다는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았다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IT의 스토리를 더하다.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